최단시간 GTOP 2급 점수 폭발시키는 방법 문법 편 시작됩니다. Welcome back.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문법 어떤 것이 시험 문제 나옵니까?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일 겁니다. 자, 문법은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몇 개만 봐라? 6개만 팝시다. 자, 6개면 다 통합니다. 그것만 봐면 우리 문법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 드립니다. 문법 몇 문제였죠? 26문제입니다. 몇 분이었죠? 20분입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제가 약속을 드렸었죠. 한 문제당 몇 초도 안 걸리게 해주겠다. 20초도 안 걸리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떤 것이 나오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이게 지금 순위별로 제가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시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은 시험을 봤었지만 시제를 이토록 좋아하는, 이렇게 집착하는 시험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제라고 한다면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동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모양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장에 가끔은 주어가 없는 문장이 나오기도 하고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동사가 없는 문장은 거의 없어요. 감탄문이 아니면요. 자, 동사가 없는 문장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는요. 사실 우리 동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시제요. 자, 동사의 모양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자, 시제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사실 이 시간은 수업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동사의 모양이요. 총 12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개의 시제 중에 GTOP 시험에서 선호하는 시제는 무엇인가? 선호하는 시제? 즉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시험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제가 맞다라고 표시를 하려면요. 어떤 힌트 단어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시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선호하는 시제가 무엇이냐 하고요. 그리고요. 그 선호하는 시제와 자주 나오는 힌트 단어들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예문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정법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사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가정법은 굉장히 여러 번 배웠습니다.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뭐 이런 예문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웃기는 예문은 잘 나오지 않고요. 가정법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여러분이 가정법의 개념을 파악하고 나면 아, 가정법이 이럴 때 쓰는 시제구나. 이럴 때 쓰는 서법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가정법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동사의 모양입니다. 시제예요. if절이 들어간다는 건 누구나 합니다. if절 주어 동사의 시제와 그리고 그 옆절 주절에 이 동사의 시제를 맞추는 것. 이것이 시험 문제 90% 이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과거형일 때는 여기는 무엇, 여기가 과거 분사면 여기는 무엇, 과거 완료면 여기는 무엇. 자, 이런 식으로요. 짝꿍 시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 혼합 가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합 가정법이라고 여기는 뭐 과거인데 여기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유의할 거 하나 두 개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요. 가정법 문제 틀리면 틀리면 큰일 나.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죠. 자, 세 번째 조동사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동사 뭐 can이라든가 should라든가 will 여러 가지 조동사들 있잖아요. 그 조동사는요. 사실 규칙이 딱히 없습니다. 똑같아요. 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던가 뭐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쓴다.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는요.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조동사의 의미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can은 무슨 뜻이고 should는 무슨 뜻이고 will은 무슨 뜻이고 must는 무슨 뜻이고 자, 여러분이 알던 것과 조금 다른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must는요. 해야 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분명 그럴 거야 라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should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should have pp can't have pp. 자, 이렇게 완료형과 함께 쓰였을 때 조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시제는요. 이렇게
단어를 찾는 거예요. 이것도 동사 시를 맞추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10초도 안 걸려서 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동사는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동사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왜요? 자, 왜냐면요. 사실 should가 그냥 수면에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이게 should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풀 수 없어요. 자, 보시면요. 이 should가 생략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should가 생략이 되는 상황이요. 그러면 여러분요. 언제 should가 생략이 되는지, 근데 그것도요. 어떤 단어,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나오고 나면요. 이 should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should가 생략이 될까라는 걸 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should가 생략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조동사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 주어가 3인칭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이 동사 원형 s도 빼셔야 되고요. 비동사 am, are, is, was, were 중에서 be 쓰셔야 되고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나왔을 때는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암기해 주시면 조동사 흔히 나오는 should 문제 100%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볼게요. 투부정사 동명사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 동명사는요. 일단은 여러분, 자,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를 비교하는 문제,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 자, 왜 비교할까요? 비슷하니까 비교하겠죠. 비슷한데 다르니까요. 여러분, 자, 투부정사 동명사는요. 전혀 다르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비슷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투부정사는 하는 일이 많아요. 마치 come alone처럼요. 되게 변신의 귀지예요. 근데 동명사는 명사만 가능해요. 투부정사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그래서 둘 다 명사일 때 비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결국 뭐냐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동사 옆, 일반 동사 옆,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하실 때 어떤 동사가 나올 때 이 목적어 자리에 동명어사가 나와야 할까? 어떤 동사 나올 때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와야 할까를 열심히 암기하는데요.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암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저 제일 싫어해요. 왠지 여러분에게 어려운 과제를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외우는 기가 막힌, 내가 생각해도 나 정말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잊을 수 없는 이야기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모두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투부정사만의 특색이 있어요. 투부정사만 가지고 있는 투부정사의 의미. 부사절 용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죠. 이 투부정사의 의미. 이 자리는 투부정사가 오는 자리다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접속사는요. 사실 접속사도 똑같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if, because, 뭐 예를 들면 since 이런 접속사뿐만 아니라 접속사와 자, 접속사 간 비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접속사 간 비교하는 거는요. 의미 차이만 알면 되죠. because와 그리고 if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전체적인 문맥상 여기는 if가 어울리겠다. because가 어울리겠다. 여기는 뭐 other가 어울리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접속사와 접속 부사를 비교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러면 접속사 but, 접속 부사 however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접속사와 전치사 간의 차이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의 although. 그리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의미의 despite. 차이점요. 접속사 다음엔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고요. 전치사 다음엔 명사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차이를 여러분이 알고 연습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암기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관계사요. 어렵죠?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관계사라고 한다면요. 확인해야 될 거 딱 두 개예요. 선행사 보고 빠진 거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자, 관계사는요.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무엇인지 체크하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이 절에 관계대명사, 관계사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해서 관계사라고 합니다. 이 뒤에 뭐가 빠져 있는가, 주어가 빠져 있는가,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 있는가, 아니면 다 있는가, 완벽한 절인가, 요거에 따라서 관계사를 결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습관적으로요, 관계사 딱 나오면 해석부터 하실 것이 아니라 앞에 선행사는 무엇이고 뒤에 뭐가 빠져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어지럽죠?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앞으로 공부해 나갈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아주 짧게,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지우개. 이거 어떻게 언덕에 다 지우네요. 한 번에, 오케이. 요즘에 정말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예시 문제 살짝만 한번 보고 문법 한번 지나가 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제가 아까 시제하고 가정법 뭐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한 시제, 가정법, 조동사 문제 정도 예시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3등 정도는 우리가 좀 파악을 해줘 봐야죠. 자, 일단 이런 보기에 같은 동사들인데 시제만 달라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의 지문, 여러분이 보는 지문은 이거보다 더 깁니다. 하지만 이 밑줄이 있는 이 문장만 읽으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자, 주어 동사 자리죠. 여러분 여기 어떤 시가 들어가야 될까? 힌트 단어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힌트 단어가 뭐냐면요, when입니다. 자, when이라는 것은요,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한 순간을 얘기합니다. 뭐뭐 할 때 한 순간, 순간에 어울리는 시제가 바로 진행형입니다. 이 순간에, 그러니까 웬절이 순간이 아니라 이 웬절 옆에 이 when의 순간에 하고 있었던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웬절을 봤더니 여기가 과거죠. 과거에 하고 있었던 행동이기 때문에 과거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뭐 했을 때 하고 있었어, 하는 중이었어 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웬절의 시제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답을 푸는 데는요, 10초가 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법 예시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가정법도 마찬가지로요, 보기는 시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trait이라는 같은 동사인데 시제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조동사도 붙어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건요, if절이라는 겁니다. 아, 이거 가정법 문제일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도 제가 뭐라고 했죠? 자, if절의 동사와 그리고 그 옆절의 동사를 비교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if절의 동사가 과거형입니다. 그럼 여기도 과거형이 나와야 돼요. 단, if 옆절의 주절에는요, 과거는 과거인데 반드시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will의 과거형인 would, can의 과거형인 could, may의 과거형인 might가 의미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would와 could가 있죠. 하지만 C와 D를 확인해보면요, 여기는 그냥 단순히 과거죠.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단순 과거인 반면 would 플러스 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냥이 아니라 완료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답은 D번이라는 거죠. 되나요? 10초 걸리지 않겠죠? 자, 세 번째 여기 문제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 조동사 문제.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조동사는 사실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should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바로 important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라고 하는 거 앞으로 차차 공부하시게 될 건데 그 대표 단어로 important입니다. 이해를 좀 시켜드리면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해야 돼요. 의미상 여기 should가 들어가기에 매우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important should 생략, important should 생략이라고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동반하자는 겁니다. 아, 중요한 거니까 해야 되겠네.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겠네. 그럼 여러분 여기 important 말고도 중요한이라는 의미라면 natural, crucial, necessary 이런 단어도 되겠구나 라는 유추가 충분히 가능해지겠죠. 자,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is 안 되고요.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was 안 되고요. 이거 would 안 됩니다. 무조건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C번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좀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문법은요, 이렇게 총 6개의 파트만 하면요, 그 이외의 것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험입니다. 자,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요,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듣기 공부 방법, 독해 공부 방법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Bye bye.